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나누다란 뜻을 가진 한자 분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8팔자와 칼 도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갖게 되는데요. 팔자는 사물이 반으로 갈린 모습을 상징하죠. 즉, 분은 물건을 반으로 나눈 모습으로 나누어 주다, 베풀어 주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지만 잘라진 물건의 내부가 보이게 되니 구별하다, 명백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나를 잘 들여다보고 나의 처지에 맞는 한도를 아는 것을 우리는 분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의 특징이 보통 내 분수는 잘 안 보여도 남의 분수는 잘 보인다는 것이죠. 내 분수를 알면 일이나 인간관계, 삶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디어숲에서 펴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장 샤오헝은 중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중국 철학과 인문학에 남다른 조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명 인사들의 인생 철학과 삶에 대한 통찰에 매료되어 그들의 글과 말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여 다수의 책을 쓰기도 했고요. 저자는 이 책에서 분수를 알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생활 속 이야기들을 통해 다각도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분수를 안다는 게 무엇인지, 분수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서문을 통해 잠깐 살펴볼까요?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따뜻한 봄 햇살과도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거리를 둘 줄 안다는 의미다. 중국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저우거핑은 분수를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높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특별히 열정적이거나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일처리가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 그들은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타인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 2000여 년 전에 공자가 말한 급하면 일을 망친다와 과유불급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내재된 문화적 소양과 도덕적 소양이 서서히 쌓여가고 열매를 맺고 그 반짝이는 빛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다. 이 책은 실용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대인관계, 말하는 법, 직장관계, 연인관계 등에서 분수를 알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좀 직설적이야 라는 무례한 말. 누군가 내가 좀 직설적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분명 그 다음에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너 요새 살쪘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니?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지내? 등등의 신경에 거슬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흔히들 단순하고 거리낌 없는 사람의 말을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솔직해서 재미있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대상이 된다. 그들은 너무 직설적이라 늘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다른 이에게 하는 선한 말은 옷보다 따뜻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가시보다 깊이 박힌다 라고 말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 솔직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솔직함이 도를 넘으면 사람들에게 속물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말문을 여는 세 개의 문. 일상에서 당신이 계속 직설적이기만 한다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다.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지인의 집에 놀러가 부모 둘 다 인물이 출중한데 아이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며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는가? 동료가 SNS에 셀카를 올렸는데 굳이 찾아가 앱으로 찍은 거지? 어쩐지 너 같지 않더라 라고 말할 것인가?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차단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테이트 보 교수는 일찍이 어리석음의 다른 말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다. 성인들의 관계는 호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존심을 돌봐주길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음그릇이 작으면 자신만 담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등가 교환 법칙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을 말할지라도 정도의 선을 지킨다. 그들은 항상 사실을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해 지혜롭다는 느낌을 준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완곡하게 선택적으로 말해야 한다. 경험을 통해 당신도 조만간 이 안에 담긴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옛말에 존귀한 사람은 치욕을 숨기고 현명한 사람은 잘못을 숨기고 친한 사람은 병을 숨긴다는 말이 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잘못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불교와 힌두교에는 제자에게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비밀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다. 바로 말문을 여는 세 개의 문이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은 선의에서 나오는 것인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 라고 3번 물어보는 것이다. 말은 비수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다. 입을 열기 전에 이 3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적어도 뭔가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자신의 입을 다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취향을 비웃지 마라. 친구에게 독서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했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네가 추천한 이 앱은 내가 알기로 작은 회사가 개발한 건데 별로 안 좋아.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 친구에게 화장품을 추천했더니 이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없는걸? 그걸 쓰면 피부가 상할 것 같아. 라며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어떤 배우가 너무 좋다고 하자 친구는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한다. 그 배우?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기도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마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더 이상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지만 사소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억지로 참는다. 상대방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투는 그보다 더한 상처를 준다. 지금 당장은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그 친구와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흥에 겨워서 친구와 어떤 취향을 공유했는데 만약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상대방의 코웃음 치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평가절하할 것이다. 기억하라. 거의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 누군가가 매우 유치하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취향을 갖고 있어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존중은 상호적이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흡족해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공격을 견딜 수 없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세상엔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다. 남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당신에겐 시끄럽고 듣기 싫다고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 즐겨 입는 화려한 색의 셔츠와 치마가 당신에겐 너무 튀고 보기 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친구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재미없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악으로 인해 힘든 시절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옷을 칭찬했기 때문일 수 있다. 드라마 내용이 친구가 겪은 경험과 비슷해서 좋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는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들의 취향은 그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등에 문신을 새긴 사람은 반드시 인품이 나쁜 사람일까?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꼭 지식이 짧고 소양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해 크게 비난하고 풍자할 권리가 없으며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옛말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연다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이 세심하게 만들어낸 일상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모습이다. 친구라고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친구에게 의존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친구가 의리로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독이 되어 모두가 멀리할 것이다. 친구의 경제 조건이 좋다고 몇 번이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친구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모든 집안 사람에게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 의사를 찾기만 해라고 통보하거나 친구가 광고업에 종사한다고 공짜로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상품을 홍보할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말하면서 우리 친구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말한다.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주면 당신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항상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의 요구가
친구에게 어떤 영향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먼저 생각해 보며 친구들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친구끼리 서로 힘든 일을 쏟아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지나치면 안 된다. 절대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절제하게 쏟아내지 마라. 아무리 소꿉친구, 절친, 의리 있는 친구라 해도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낸다면 그들도 짜증이 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조용히 당신과 멀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목표와 꿈이 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친구의 꿈을 함부로 비웃거나 상대방의 진로에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당신이 보기에 그들의 선택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더라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들에게 유치하다, 미숙하다고 비난하지 마라. 비꼬거나 강한 말투로 비난하다 보면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우정은 모두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바꿔 사고하는 역지사지를 배워야 하며 넓은 마음으로 친구를 대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고 선을 쉽게 넘지 말아야 한다. 깊은 속내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평범한 친구 사이거나 심지어 처음 만났을 뿐인데 당신 앞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의 그 동료는 사생활이 좋지 않아요 라는 식이다. 심하게는 친하지도 않은데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도 있다. 당신 남편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아이는 언제 낳아요? 남자친구랑 언제 결혼해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당신의 절친한 친구, 오래된 지인이라고 생각하며 묻는 말이지만 당신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자는 더불어 말할 만한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것이고 더불어 말하지 않아야 할 때인데도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말에 정도가 없고 쉽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성지수가 낮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잘 통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한 크고 작은 재미있는 일들을 떠벌린다. 어떤 때는 실수로 가문의 흑역사 또는 프라이버시를 말하기도 한다. 또 슬프고 힘들 때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런 것이 솔직하고 진솔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신의 사교 생활에 지뢰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 점에서 면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표면적인 관계에서 깊은 곳으로 친밀하게 발전한다. 관계가 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너무 열정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친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마음속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면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입이 가볍다는 인상을 받는다.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오늘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지만 내일은
당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다. 대만의 유명 사회자인 차이 강룡의 경험담이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은 잘 계시죠? 라고 물었다. 사실 그 친구와 그리 친하지 않아서 남편과 이혼 중인 것을 알지 못했다. 친구는 차이 강룡이 자신의 치부를 캐내려고 하거나 비아냥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차이 강룡은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를 할 때면 깊은 이야기도 충분히 재밌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깊은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친해진 뒤에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차이 강룡은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경제 상황, 요즘 기분, 심지어는 건강 상태 같은 화제는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말을 꺼내면 다툼이 일어날 법한 주제나 상대방이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화제 역시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정치 이념이나 신앙에 대해 함부로 공격하거나 혹은 논하지 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썩 좋지 않다. 만약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취향이 있다면 이야기는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말문이 막혀버린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청산유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도 상대방에겐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인생관 또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언급할 가치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쉽게 깊은 속내를 나눈다면 당신의 신비감이 사라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사로 관계가 진척되어 갈 시점에는 신비감을 유지해야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 처음부터 가감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는데 유익하지 않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인내심을 발휘해 세심하게 보살피며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새로운 친구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실수하기 쉽고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깊은 속내는 언제나 친해진 뒤에 꺼내라. 서서히 감정을 키워가고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히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한 유명 영화배우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 특별히 가운을 써서 주었다. 그중 한마디가 인상적이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어떤 배우들은 삼류이면서 인류 배우처럼 대우받으려 하고 까다로운 성격에 속으로는 자신이 대단한 위인인 것처럼 조언을 한다. 하지만 그는 그저 말 많은 참견쟁이처럼 보일 뿐이다. 많은 젊은이가 작은 성과만 봐도 과장해서 떠벌리고 갈수록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그들은 한번 세게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겸손하게 조용히 일해야 하는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다. 거만한 삶에 미래는 없다.
현실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스타나 배우라도 인기는 언젠가 식고 무대 뒤로 물러날 때가 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현재의 당신 자신이 아무리 중요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개성을 뽐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고 다니면서 그 누구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높이 평가하면 다른 사람을 사귈 때 과장하게 되고 방자하고 분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당신의 업무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훨씬 많다. 당신의 재산을 과시하지 마라. 쉽게 얻은 재산은 잃기도 쉽다. 잠깐의 순조로운 상황을 자랑하지 마라. 인생은 10중 8구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매사에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남들의 질투를 받기 쉽다. 칼날을 숨기고 드러내지 마라. 스스로 낮게 보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더욱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결혼하고 예뻐지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한 듯 안 한 듯 성형수를 자주 하거나 관리를 잘 받은 사람일까요? 얼굴은 그렇다 치죠. 하지만 표정은 그런 눈속임으로는 감추기 어려울 겁니다. 결혼하고 예뻐지는 여자는 바로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남편이 밖에서도 남에게 인정받고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전날 저녁이나 아침에 아내랑 싸우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주변 사람들이 말 걸지 않는 걸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 듯하죠. 애인의 칭찬과 위로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을 보게 하고 자신감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서로 깎아내리는 것은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할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남편의 호칭부터 바꿔볼까요? 이 인간 그 인간이 아닌 누구누구 싫어요. 남편이 없는 곳에서도 말이죠. 아내의 호칭도 애들 이름을 붙인 누구 엄마가 아닌 그녀의 이름으로 불러보면 어떨까요? 결혼 전에는 자주 그렇게 불러봤을 테니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